아무튼 이제 녹화가 시작됐고 본 강의를 시작할게요. 오늘은 사담을 조금 없애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좀 1시간 내로 제가 마무리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담은 조금은 나눠야죠. 오늘 제목은 원래 사실 왕초보 강의 5탄으로 준비하려다가 지금 혹시 박 팀장님 들어가셨나요? 네, 1시간 30분 정도? 네네, 알겠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다들 피곤하시기 전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시간으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고고. 자, 그러면 오늘은 사실 네, 박 팀장님 빨리 어, 이제 지하철 타시고 이제 귀가를 하셔서 도착하실 때쯤 마무리할 수 있게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원래 제가 뭐 사담이 또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안 하면 또 섭섭하죠. 오늘은 왕초보 강의 5탄으로 준비를 했는데 어제 이제 박 팀장님이랑 제가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회의를 하고 안 되겠다. 저의 강의에 이제 문제를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남들이 얘기를 안 하는 진실을 전해야 된다고 제가 굳게 아주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막상 제 강의 녹화본을 들어보니까 이게 진실을 전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한 번에 충격적인 정보를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니까 이 받아들이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거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받아들였는데 이게 어떻게 써먹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망설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너무 허탈해서 그동안 나는 뭔 고생을 했나 하고 오히려 그 자괴감이 들어서 일을 조금 제대로 못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대로 된 얘기를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고 저는 특히 얘기를 할 때 그냥 뭐 여러분 이거는 이래야 돼요. 저거는 저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의 증거를 보여주고 이거를 봐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또 이제 그 블로그를 잘 모르시는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거나 마케팅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 감이 오겠지만, 이제 막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게 조금 혼란을 줄 수도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제 그보다 먼저 일단 초보자분들을 위해 어떤 블로그란 무엇이고 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상위 노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기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제가 진실을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이미 앞에서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뭐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이미 앞에서 다른 그 강사들이 너무 거짓으로 사람들한테 그 이제 제 표현으로 이제 약을 많이 쳐놔 가지고 이제 제 진실이 안 먹히는 세상이 언젠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된다." 해도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 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쪼끔 이 자본 이 왜 자본이 낳은 괴물이라 그래서 인제 잔악계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자본에 조금 굴복을 해서 이 진실과 거짓을, 그렇다고 완전 거짓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실과 거짓의 이 중간 범위, 진실과 거짓의 중간 정도의 인제 융통성이라는 거를 제가 가지고 강의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일단 글을 쓰는 방법. 맨날 제가 글 쓸 때 복붙을 이렇게 하고 뭐 고치는 건 이렇게 하고 뭐 꼼수는 이렇게 쓰고 뭐 조심할 건 어떻게 하고 맨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준비하는 거랑은 너무 괴리감이 커서 오히려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는 그렇게 말고 정말 국어책처럼 이제는 원래 기본은 이건데 이렇게,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나중에 마스터 클래스에 가서 그때 알려드리고, 일단 오늘은 지금 여러분이 블로그를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 잘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저보다 수익을 뭐 많이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블로그에 입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는 글 쓰는 방법이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뭐 쳐먹어도 알려드리려고 그걸 합니다. 자, 그렇게 근데 누가 얘기했어. 새로 오셨는데 음소거를 안 하셨네요. 잠시만요. 자, 참가자분. 네, 됐습니다. 자, 아무튼 누군가는 그 글을 이미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잘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글이라는 게 제가 아까 여기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 거짓으로 사람을 홀리기는 쉽다 그랬는데, 이 글로써 사람을 설득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어국문학과나 뭐 문해창작과 이런 데 졸업하신 분들이 뭐 수두룩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현업에서 타이 어때? 타이요. 잠시만요. 자, 누가 또 마이크를 안 끄셨네요.
자, 중지했습니다. 자, 자, 지금 현업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뭐 문희창작과나 국어국문학과를 나오신 분들 중에 그 글로써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 100명 중에 3명 될까 말까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서울대나 뭐 이런 데 나온 분들한테 제가 광고 그 바이럴 마케팅이나 블로그 글 쓰는 걸 알려드려 봐도 그 아무리 글을 잘 쓴다고 해도 이 네이버에서 지켜야 되는 룰을 지키면서 거기에 광고글을 얹어서 쓰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정도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면은 벌써 여기서 블로그 글을 안 쓰고 프로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실 거고, 대부분이 글 쓰는 걸 포기하고 아마 다른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글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남이 쓴 글을 보고 베끼는 거를 그동안 알려드렸는데, 근데 이게 기본 베이스를 알고 나서 남이 쓴 걸 보고 베껴도 베껴야지, 기본 베이스도 없이 뭘 조심해야 되는 내용도 없이 그냥 무조건 보고 베껴서 복붙한 다음에 뭐 이거 바꿔서 그냥 올려라,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조금 어렵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기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좀 또 사담이 길었는데,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일단 글이라는 거는요. 뭐 이 오늘 준비한 스크립트가 사실 제가 오늘 이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좀 얘기가 그 좀 맞지 않고 좀 너무 급하게 준비하는 조금 그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혹시 그럼 지금까지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대충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대충 감이 여러분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먼저 제가 그 교육을 하기 전에 일단 먼저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혹시 블로그 글을 쓸 때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좀 나는 쓸 때 어디에서 막힌다. 블로그 글 쓸 때 어디에서 좀 막히고 어디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혹시 궁금하시거나 좀 평소에 이거 좀 물어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거 혹시 있으신 분 혹시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고. 예. 키워드 상위 노출법. 그렇죠. 이건 다 알고 싶어 하죠. 예. 해본 적도 없는데 키워드요. 네. 자, 그럼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사실 이 키워드를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이거 잠시 또 강의가 옆으로 새서 일단 저희가 이제 크몽을 기준으로 할게요. 사실 크몽 말고도 저희가 지금 광고 마케팅이나 그 박 팀장님의 그 파트너스 분들은 지금 업무를 하는 이제 채널들이 앞으로 되게 다양해지고 업무를 받고 이거를 소화해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익이나 뭐 어떻게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일거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벌지? 이런 걱정은 추워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제 먼저 크몽을 기준으로 할게요. 아무래도 크몽의 수요가 제일 높으니까 크몽을 기준으로 할게요. 자, 크몽에서 저희가 업무를 받았어요. 근데 결제를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박 팀장님이 인제 상담을 잘 유도리 있게 해서, 박 팀장님이 거의 전설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제받는 것까지는 사실 일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 받은 일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인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 고객들이 대부분 뭐 그 내용을 아는 그 광고를 해본 고객들도 있지만 정말 일자 무식인 고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거 글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는 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뭐 방문자는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미지는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조차 모르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협조는 1도 안 해 주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절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일단 어떻게 찾냐? 그럼 내가 그 고객이 하는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학원이면 학원, 병원이면 병원이 있다면 그 해당 지역이나 그 해당 분야에서 1등 하는 업체의 블로그를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그 지금 이 업체 보여 드릴게요. 지금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자,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이 지금 서희스타일스라는 이 부동산 계열에서 지금 제일 어렵고 극악이라는 키워드에 1등 하고 있는 블로그예요. 자, 그럼 이 블로그에 글 쓴 사람은 실력이 뭐 저는 물론이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 블로그를 가서 여기에 있는 이 키워드들을 모두 베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한 달에 이 블로그로만 몇 천 몇 억을 버는 사람일 텐데, 참고로 이 서희 스타일스는 뭐 약간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가서 제가 굳이 하고 싶진 않은데, 이런 거 하나 팔면요, 제가 알기로는 리베이트가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분양을 하나 내면은 낸 그 본부장한테 들어가는 그 수익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 잡으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겠죠.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우리가 뭐 이래서 뭐 죽기 살기 제목을 똑같이 써도 되는데 조금 바꿔야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자, 이 사람 거 보여드릴게요. 자, 화성 남양 서희 스타일스 5차죠. 그럼 이게 5차까지가 키워드예요. 추가 세대 공급 정보를 뭐 공급 물량 확보,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씩만 변형해서 내 내 광고 업체에 맞춰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한 업체를 찾아가서 이 사람 블로그를 보고 이거를 그냥 똑같이 따라만 해도 물론 이름은 바꿔야죠. 이름은 바꿔야 되지만 사실 제목으로 중복이 걸리진 않는데 이걸 똑같이 쓰면 너무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보 안내인데 정보 공유 뭐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어쨌든 앞에 키워드는 그대로 쓰고 서희 스타일스까지는 내가 찾는 키워드니까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추가 세대 공급 정보잖아요. 추가 물량 공급 확보처럼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똑같이 따라하고 그 뒤에 제목만 조금만 변형하면은 키워드가 완성이 되죠. 그럼 지금 이것만 봐도 저 키워드 20개는 벌써 잡은 거죠. 그럼 이거 저희 한 달치 키워드가 벌써 스케줄이 이렇게 잡힌 거거든요. 그럼 이걸 그대로 맞춰서 고객한테 보여드리고 자 앞으로 이렇게 작업해 드릴 거다. 뭐 가야 센트럴 뭐 현장 있지 않냐? 아니면 뭐 이게 병원이다. 그러면 뭐 코필러 하시지 않냐? 뭐 리프팅 하시지 않나? 요즘에 뭐 무슨 다이어트가 핫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이걸 보여드리고 이걸 해드릴 테니까 오케이 하시겠냐? 그럼 대부분 오케이를 해요. 아니면은 이걸 오케이 못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스케줄을 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 물론 이 글 쓰는 것도 중요하죠. 글 쓰는 것도 중요한데 전략이 더 중요하죠. 내가 뭘 잡아야 이 고객한테 돈을 만들어 주냐. 그거는 1등 하는 블로그를 찾아가서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업체가 이제 서희 스타일스다. 아니면 뭐 다른 부동산이다. 아니면 뭐 어디 판교에 있는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뭐 판교. 예를 들어 판교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판교 부동산. 딱 치면 판교 부동산이 나오죠. 부동산 여기 카페네요. 자, 대우 공인중개사. 자, 이거 보면 되겠네요. 자, 이걸 보고 여기에 목록 열기를 한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키워드를 똑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판교에 프로지오 있을 거고, 예, 뭐 양도세 뭐 이런 뭐 양도세, 뭐 부동산 정책 실패 뭐 이런 내용 있죠. 근데 이런 좀 정치적인 얘기 이런 건 좀 빼고 여기 프로지오, 뭐 또 아파트 거래, 뭐 청약, 사전 청약 뭐 이런 정보들 있죠. 요거를 그대로 순서만 바꿔서 제목만 바꿔서 그대로 쓰면은 상위 노출이 뭐 1등까지 못하겠지만 2, 3등만 해도 어느 정도 전략이 다 잡혀 있는 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 이 글을 쓰는 이분은요, 이거를 그동안 몇 년을 이 블로그를 운영을 했겠어요. 그 중에 돈이 되는 키워드들만 여기다 지금 잡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일단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굳이 알아낼 필요 없이 그냥 이 사람 거 보고 이거를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 광고주한테 가서 이거는 똑같이 해드릴 건데 괜찮으시냐? 그럼 광고주가 딱 보면 다 돈 되는 글들이거든요. 그럼 오케이 할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근데 광고주가 아니다. 그럼 내가 정해주겠다. 그러면 정해주는 거를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되고요. 자, 이해하셨나요?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 1등 하는 블로그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쓴 거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된다. 그리고 광고주한테 얘기를 해서 이대로 할 건데 오케이 하면은 그대로 하면 되고 아니다 하면 키워드를 주셔라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이미지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아무튼 자 넘어가서 자 그럼 글입니다. 글. 자 키워드는 저렇게 잡는 거. 혹시 여기 이해 안 되신 분 있다면은 안 된다라고 채팅을 쳐주시고 아니라 그러면 바로 이제 본 교육. 자 이제 4단만 20분이 지났네요. 자 본 교육 넘어가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포스팅을 해야 되는데 이 제목의 중요성. 자 오늘 먼저 포스팅 교육은 뭐 3문단 정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블로그를 글을 써야 되는데 일단 제목부터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 제목을 써야 되는데 막 기억이 안 나. 정말 제목 쓰다가 시간 다 가고 제목 찾아내다가 하고 또 어떤 건 제목에 써서는 안 되는 단어도 있고 뭐 제목 썼는데 이게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제목 썼는데 뭐 좀 수준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이렇죠. 블로그 제목은 어떻게 쓰냐? 일단 맨 처음에 뭐 제일 중요한 건 그 1등 블로그를 찾아가서 이 사람 거 키워드를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제목은 일단 어떻게 쓰냐?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단 설명을 안 드릴게요. 얼만큼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꼭 잡아야 하는 키워드는 자 여기 이제 정답지가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저보다 참고로 실력이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 거를 보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저보다 우리나라 바이럴의 최고수들 거를 보고 여러분들께 이 정답지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뭐 다른 뭐 남들 뭐 누가 어쩌네 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많이들 보고 잘못 배우셨던 것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온라인에서 지금 블로그 강사, 뭐 블로그 코치, 뭐 블로그 무슨 어디 팀장, 뭐 대표, 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박 팀장님 말고 제대로 알려주는 인간이 어떻게 한 명도 없냐? 최소한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한 명도 없어서
제가 박 팀장님을 도와드리기 물론 뭐 제가 평소에 박 팀장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도와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온라인 시장에서 자기 돈 아니라고 수강생들의 이 소중한 돈과 시간을 다 뺏어가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부터 먼저 드릴게요. 제가 뭐 이분에게 뭐 악감정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자 사람들 보면 일단 제가 무조건 온라인에서 지금 뭐 정보 공유다, 뭐 무슨 뭐 온라인 뭐 무슨 코치다, 무슨 강사다 이런 사람들 중에 걸러야 되는 일단 첫 번째 거 보여드릴게요. 자 제목을 썼는데 제목에다가 이런 특수 기호를 넣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어떻게 썼죠? 자 제목을 자 이승진 강사 SNS 마케팅. 자 이게 SNS 마케팅이 아마 주 키워드일 거예요. 이제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SNS 마케팅 이승진 강사 블로그 습관 고치기 프로젝트 1차 수업. 저라면 제목 지금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SNS 마케팅이 주고 이거를 받쳐주는 이승진 강사가 있고 블로그 습관 고치기가 써보니까 1차 수업.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거든요. 자, 이 위에 보이시는 이승진 강사 SNS 마케팅 블로그 습관 프로젝트 1차 수업 듣기. 이게 맞을까요? 제가 쓴 이 제목이 맞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중괄호가 왜 들어갈까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글 쓴 사람은 이 기억 니은도 모르는 사람이 남들을 코칭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중괄호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 혹시 여기 저희 지금 수강생분들 중에 혹시 선생님 출신이 계신 교사 출신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주제 넘는 이야기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물론 저도 학벌이 짧습니다. 저도 참고 고구려대 출신이고 뭐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저도 고구려대 출신이고 뭐 그렇게 내노라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이 중괄호를 왜 넣는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넣나 했더니 남들이 다 넣어서 그냥 쫓아하는 것 같아요. 이 넣는 이유도 모르고 이 중괄호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남들 거 교육을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 블로그를 보고 예를 들어 이렇게 중괄호가 있다. 그럼 무조건 걸으세요. 이 뒤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습니다. 특수교육 뭐 여기에 뭐 물음표 이거는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사실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런 중괄호 같은 걸 누르고 이거를 강조한답시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무슨 누구누구 코치 뭐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쓰는데 자 이렇게 글이 써 있다. 제목이 이렇게 써 있다. 그럼 무조건 걸으세요. 이 사람 거는 이 뒤에 내용은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뒤에 내용은 더 가관이에요. 이거 참고로 제가 하나하나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아무튼 제목이 중요한데 잡아야 하는 키워드는 나는 내가 핸들링 못하는 자 우리 박 팀장님 소리가 잠시 나오네요. 음소거 하는 거 아니냐. 박 팀장님 지금 개인정보가 아마 여기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고 18시간 썼거든요. 네. 그렇지. 서정빈님 소리였네요. 자 음소거 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제목에 특수교를 넣는다? 그러면 무조건 걸으세요. 이 중괄호가 어느 곳에 들어가야 되는지 소괄호가 있고 그 다음에 중괄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괄호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한글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왜 넣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특수기호 쓰셨죠. 자 이제 제가 정답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자 서희스타일스. 자,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중에 최고 꼭대기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게 제일 어려운, 뭐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 여기 보세요. 자, 화성 남영 서희스타일스 5차. 화성 남영 서희스타일스 5차. 자, 여기 특수기호 혹시 보이시는 분? 자, 여기 1위부터 여기까지 중에 중괄호는 둘째치고, 뭐 여기 특수기호 하나 있네요. 어제 쓴 건데 그냥 특수기호 쓰니까 저 밑에 뜨죠. 자, 1, 2, 3등은 특수기호 쓴 거 없죠. 자,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대치동 수학학원. 자, 지금 보여드리는 키워드들은 전부 한 번만 잡으면 다 수백 이상 볼 수 있는 키워드들이에요. 자, 이거 학원 키워드 중에 가장 센 키워드거든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하나 느낌표 하나 있네요. 근데 자, 이 밑에 보면 특수기호 하나도 없죠. 그리고 잡아야 되는 대치동 수학학원은 전부 왼쪽에 있죠. 자, 제목은 이게 기본입니다. 잡아야 하는 키워드는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고 제목의 제목의 길이는 글자 수를 되도록 15글자 안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제목 안에 비속어나 뭐 최근 유행하는 유행어 그리고 굉장히 이쪽 업종에서만 사용하는 아주 전문적인 극소수의 단어 이런 거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많이들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자, 고고싱. 자, 요즘 뭐 명곡 대신 띵곡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죠.
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자, 뭐 고고싱. 제가 그리고 뭐 이거는 여기가 갑이다. 뭐 최고다가 아니라 갑이다. 자, 이런 표현 혹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물론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런 말은 여러분 자꾸 박 팀장님이 저보고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을 좀 자제하라고 하셨는데, 물론 쓰셔도 됩니다. 쓰셔도는 돼요. 자, 제목을 너무 짧게 써도 검색이 안 된다는데 최소한 몇 글자 이상 써야 하나. 자, 그거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제목에다가 이런 내용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자, 다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SNS 마케팅, 김 팀장, 월요일, 고고싱. 자, 제목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고고싱이라는 뜻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지 제대로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뭐 요즘 뭐 실화냐?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많죠. 이거 누가 쓰는 말인지 제대로 어원을 알면 여러분 쓰실 수 있을까? 아마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일 텐데, 방송국에서도 정말 그 머리 빈 작가들이 이렇게 쓰는 그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그 일부 몇몇 인터넷에서 사용된 용어 있잖아요. 이거의 어원이나 이거에 대한 김 팀장이 갑이다. 자, 이런 단어들. 자, 갑.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어디서 나왔는지 알면 여러분 그 도저히 쓰실 수 없을 거예요. 자, 이런 인터넷 용어. 그리고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가 불분명한 말들. 그냥 요즘 어린애들이 쓰니까 그냥 멋있는 말인가 보다, 나도 써야겠다라는 것들 있죠. 이런 거는 뭐 제가 절대라고 표현을 좀 안 하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제대로 된 어원을 아는 사람이 본다면 그거 얼마나 망신입니까, 여러분. 이 갑이라는 게 어떻게 뒷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 팀장이 알려드립니다. 저라면 이렇게 쓰겠죠. 네. 자, 다시 그럼 돌아가서 일단 15자 이하. 자, 되도록 물론 길어도 좋습니다. 길게 잡는 방법은 좀 더 마스터 클래스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초급 클래스니까 제목은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한 3자, 4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자, 제대로 쓰는 거. 특수기호 사용 안 돼. 자, 안 되고. 자, 이거. 그다음에 1차, 2차, 3차 이렇게 키워드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뭐 4차, 5차 이렇게까지 쓰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마스터 클래스에서 알려드리고, 자, 1차, 2차, 3차로 분류해서 쓰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1차. 먼저 잡아야 되는 게 대치동 수학학원이죠. 자, 여기 있네요. 자, 이게 좀 더 확실하네요. 자, 대치동 수학학원이 우리가 잡아야 되는 1차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키워드, 내신 대비가 이제 2차 키워드겠죠. 이 1차 키워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이 뒤에 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한 번 더 뒷받침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번째도 볼게요. 대치동 수학학원 1등급을 현실로. 자, 대치동 수학학원 뭐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제목이 나오면 안 되죠. 이 대치동 수학학원과 동떨어진 내용은 오면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짧은 내용으로 3개의 내용으로 나눠서 대치동 수학학원 1등급은 현실로, 대치동 수학학원 내신 대비 확실한 수업. 자, 이해하셨나요? 자, 1차 하나, 2개, 3개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대치동 수학학원 내신 대비 내신 1등급 현실로.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자, 요거 이해하셨죠? 메인 키워드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잡을 수 있는 2차 키워드를,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업체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참고로 그 제목에는 업체명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내신 1등급 현실로. 아니면 사고력 다시 잡기. 이런 식으로. 자, 한 단어, 2단어, 3단어. 이렇게 3개 정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해 못하신 분, 이거 좀 어렵다. 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자, 다시 설명 드릴게요. 내가 잡아야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추출은 아까 이 1등하는 블로그 찾아가서 이 키워드 리스트를 쭉 뽑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잡아야 되는 키워드를 맨 앞에 놓고, 두 번째는 이 키워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을 2개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이런 거 넣으셔도 물론 되긴 되는데, 가급적이시면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자, 반응이 없으시네. 자, 이게 아닌데. 여기서 다들 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이해했다고 하시면 한번 1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1번. 네. 오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저는 이거 알아내는데 저는 5년 걸렸거든요. 집중해서 듣느라.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자, 참고로 저는 지금 이걸 알아내는데 5년 걸렸어요. 이 제목만 제대로 써도요, 여러분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일단 순위 상위 노출에 제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고요. 그다음에 이걸 클릭 유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썸네일이 그만큼 좋습니다. 예. 잡아야 되는 키워드를 맨 앞에,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내용 2단어로 그 뒤에 공식이 이거예요. 예. 근데 난 이것도 어렵다. 이거 생각하기도 귀찮다. 그럼 들어가서 이 사람 거 보고 쫓아하면 돼요. 공식 수업도 있고 뭐 맞춤식 수업도 있고 뭐 학업 성적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내용에 나온 내용들 있죠. 이거를 이 사람 거 보고 따라해도 얼추 비슷하게 따라해도 돼요. 예. 잘 모르시겠으면 생각이 안 나면 따라하는 게 여러분 최고입니다. 예.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 걸 볼게요. 자, 제목 블로그 습관 프로젝트 1차 수업 듣기. 자, 순서도 안 맞고 내용도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자, 그다음에 더 가고하는 이 다음입니다. 자, 이제 제목은 이렇게 했고, 제가 오늘 지금 박 팀장님이 지금 원래는 제가 이거는 안 알려드릴, 이건 마스터 클래스 가서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일단 먼저, 이거 나중에 듣고 박 팀장이 극대노하시면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극소수로 1대1 코칭 하신 분들한테만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박 팀장님이 살짝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아시는 걸로 하고 제가 이걸 알려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설명을 못 드린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만의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오늘 이 위에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는 딴 데 가서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실력 있는 사람들한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 지금 박 팀장님도 아마 이거는 안 알려주셨을 거라 생각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자, 이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오늘 정말 도움 될 거라 저는 자부합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와주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못 오셨던 분들을 미리 설명드리면, 그 블로그에서 써서는 안 되는 블랙 키워드와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자 비공식이기 때문에 블로그에는 블랙 키워드, 레드 키워드. 자, 조심해야 될 게 2개가 있습니다. 근데 블랙 키워드는 뭐 19금, 뭐 불법, 뭐 이런 거 다들 아시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여기다 뭐 살인, 뭐 마약 이런 거 쓰시는 분도 없죠, 제목에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레드 키워드 뭔지 모르겠는, 이게 너무 애매해요. 레드 키워드가 뭐냐, 레드 키워드 어떻게 찾냐, 공식이 없어요. 네이버에서 적으면 그게 레드 키워드입니다. 특수 관리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랜덤이고 롤링이 되는 거. 그 빨간색 레드라서 레드가 아니고요. 랜덤하게 뜨고 롤링이 되는 키워드를 레드 키워드라고 그러거든요. 특수 관리 키워드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잡냐? 대표적인 게 수분 크림이죠. 자, 더 어려운 거. 자, 물티슈. 자, 물티슈. 자, 물티슈로 1등을 잡아달래. 잡으면 한 100만 원 준대. 실제로 이거 가치는 100만 원 이상입니다. 한 300 할 거예요. 그 잡으면. 자, 이걸 잡는데 1등을 못 잡아요. 근데 이 물티슈 쓰면 블로그가 망가져. 그럼 어떻게 쓰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 서브 키워드. 사이드,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는데, 사이드 키워드라고 해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 앞이나 뒤에 무언가를 붙이면 이게 레드가 아닌 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모차. 그냥 쓰면 레드 키워드예요. 블로그 망가져요. 근데 앞에 땡땡 유모차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 유모차를 여러분 보고 1등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보글이나 뭐 광고주가 요구하는 어떤 특정 글이 있는데, 예를 들어 광고주가 갑자기 나는 아기용품 파는데 유모차에 대한 정보글을 써달래. 근데 그냥 유모차 이렇게 쓰면 망가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유모차 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아이가 편한 유모차. 그러면은 광고주가 시키는데도 거스르지 않고 쓰고, 근데 네이버가 정한 룰도 비껴나가지 않고, 이거를 사이드 키워드라고 부릅니다. 이거 지금 박 팀장님이 이거는 그 대행사에서도 극비리에 알고 있는 내용이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원래는 이게 하면은 안 되는 건데, 자, 붙여쓰기. 그렇죠. 붙여쓰는 게, 그래요. 뭐 사이드 키워드 이런 거 어려운 거 이런 거 필요 없고 붙여야 된다. 자, 이게 어디서 쓸모 있냐? 자, 우리 예를 들어 병원도 있는데 일단 법률사무소라고 할게요. 자, 성범죄 변호사. 자, 성범죄 변호사,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전체 파워링크 키워드 광고 있죠? 자, 수분크림 요것도 자, 수분크림 보여드릴게요. 자, 수분크림. 이건 근데 살짝 다른데, 수분 보습크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건 살짝 다른데, 자, 유모차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아주 찐 레드 키워드라. 이건 아예 못 잡고. 자, 유모차 보면, 자, 자, 휴대용 유모차, 뭐 신생아 유모차,
뭐 신생아 유모차 있죠. 자, 그럼 이거는 신생아 유모차라고 적어야 되는 키워드인 거예요. 이건 그냥 유모차로 이렇게 유모차라고 쓰면 안 되고, 지금 이거는 좀 붙였죠. 자, 이렇게 신생아 유모차 이렇게 써야 된다는 키워드인 거예요. 자, 물티슈. 자, 대용량 물티슈 뜨네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했잖아요? 하면 여기 자동 완성이 나와요. 네. 자, 물티슈, 아기 물티슈 있고, 신생아 물티슈 있고, 카밍 물티슈 있고, 뭐 대용량 물티슈 있고, 앞이나 뒤에 뭐가 들어와야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 자, 딱 봐도 들어온 키워드 있어요. 이거 썼다가 블로그가 왠지 좀 애매해. 근데 정보글이라서 쓰긴 써야 돼. 근데 애매해. 근데 이렇게 쓰면 당연히 물론 이분들은 지금 내성이랑 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지만 저희는 이렇게 썼다가 이분들 쓴다고 이거 똑같이 따라하다가 걸리거든요. 그럼 저희는 해당 지역을 넣는 거죠.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해요. 근데 이게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이 3천만 원짜리 키워드를 잡으라 그러면 이건 우리가 잡지도 못할 뿐더러 잘못 잡았다가 블로그가 잠깁니다. 근데 여기에 자 이렇게 붙여서 쓴다든지 예를 들어 뭐 블로그에다가 이런 거 쓴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나죠. 블로그에 그 본문이든 제목이든 성범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근데 성범죄 변호사 선임 비용 자 검색도 어느 정도 되고 효과도 어느 정도 있고 블로그에도 안전하고 이렇게 띄어쓰기 하나만 가지고도 블로그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다. 자, 아이가 좋아하는 유모차. 그렇죠.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유모차. 물론 아이가 자,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근데 물론 이렇게도 검색해서 실제로 DB가 들어오거나 그 판매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냥 자, 이분은 이제 휴대용 유모차라고 썼죠. 휴대용 유모차. 이렇게 쓰는 건 해볼 만합니다. 예. 그래서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띄어쓰기도 되는데 자, 유모차를 맨 앞에 쓰고 유모차 나는 여기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휴대용 유모차 나는 여기서 최소한 이게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안전한 거 이렇게 붙이는 게 좀 더 안전한 거고. 그럼 얘들 다 띄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분들은 이미 블로그나 이 카페 이 아이디의 내성이 진한 거고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스터 클래스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안전하게 그나마 좀 편리하게 근데 그렇다고 정보글을 안 쓸 수는 없고 정보글은 써야 되는데 최저가 이런 거 안 되죠. 자 최저가 노출되긴 돼요. 왜냐 이분들은 그 필터링을 피해갈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이 있고 거기에 그 힘이 좋은 아이디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저희처럼 문제가 이제 막 신생된 블로그나 별로 그렇게 힘이 세지 않은 블로그에 저런 걸 쓴다 그럼 바로 이렇게 됩니다. 예. 잠겨요. 잠기면 돈도 돈인데 이 그동안 들였던 이 공은 어떻게 하나요? 이건 둘째치고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인데 여기다가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요즘 유모차 뭐 신상 나왔다더라. 그래서 그냥 유모차라고 이렇게 썼더니 내 몇 년 동안 잘 운영했던 그 소중한 블로그가 이렇게 되면 이게 웬 마이너스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물론 핵심 뭐 뒤에도 중요한 게 많은데 사이드 키워드 정식 명칭은 사이드 키워드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유모차 이렇게는 안 잡히고 신생아 유모차 앞에 뭐를 사실 이렇게 띄어도 되는데 이게 조금 덜 안전하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쓰긴 쓰는데 이렇게 쓰나 사람들 보는데 지장 없거든요. 웬만하면 붙이시고 그러니까 즉 이게 유모차 말고 정보글 중에 무슨 뭐 간에 좋은 음식 아니면 좀 쓰기 애매한 글들이 있어요. 무슨 뭐 재난 지원금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레드 키워드를 어떻게 알아내라는 공식은 없어요. 너무 많은데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어드바이스는 이게 마스터 클래스에서 제가 좀 알려드리겠지만 어떻게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다 싶은 거는 무조건 여러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그냥 재난지원금 이렇게 신청 이렇게 쓰면 위험하니까 앞에 뭘 붙이라는 거죠. 2020 재난지원금 신청 아니면 9월 재난지원금 신청. 자 이렇게 이게 하나가 또 붙어 있으면 필터에 조금 더 자유로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위험해요. 9월 재난지원금 신청 이렇게 한번 해볼만 해요. 그러면은 조회수도 챙기고 신뢰도 챙기고 블로그 안전도 지키고 이렇게 넘어가자는 거죠. 자, 요거 이해 안 되신 분 혹시
요거 이해 안 되시면 이 사이드 키워드의 개념이 이해가 안 되신 분, 왜 이렇게 귀찮게 해야 되냐? 그냥 이렇게 쓰면 정복을 그냥 유모차라고 쓰면은 블로그가 망가지기 때문에 신생아 유모차. 예. 이렇게 써서 블로그의 안전도 지키고 검색 순위가 일단 물론 뭐 순위도 중요하지만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복글은 일단 보여주기식인데 정복글 잘못 썼다가 블로그가 날아가면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이것 좀 뭔가 뒤가 구리다 하는 키워드들은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느낌이 와요. 딱 보면 느낌이 와요. 예를 들어 뭐 성범죄. 뭐 예를 들어 뭐 이번에 나온 거 있죠. 뭐 올림픽. 이런 거는 여러분 일단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쓰면 안 되죠. 근데 도쿄 올림픽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도쿄 올림픽 펜싱 금메달. 자, 이것도 물론 지금은 약간 좀 얘기가 다르지만 핫한데 쓸 수는 없겠죠. 근데 이거를 붙인다. 이러면 해볼만 하죠. 근데 이걸 이렇게 다 띈다. 그럼 여기 도쿄 올림픽 들어가죠. 펜싱 들어가죠. 금메달 들어가죠. 일정 기간 지나고 안정화되면 써도 물론 되긴 되는데 이거 말고도 주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 중에 주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서 이 안에 뭐 이런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가공이나 이런 거 하나 실수 잘못하면은 그냥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만약에 나는 광고주가 이거 꼭 써달라 아니면 난 이거 딱 잡으면 왠지 조회수가 폭발하고 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경우엔 도쿄올림픽 펜싱, 남자 펜싱이겠죠? 이걸 이렇게 남자 펜싱 금메달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시면 자 이렇게가 키워드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나는 광고주가 조회수 안 나오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사실 조회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난 조회수를 좀 더 올려야 된다. 그럼 핫한 키워드 센 거를 건드려야 되는데 센 거 잘못 건드렸다가 블루가 날아가고 그럼 어떻게 건드려야 되냐? 이렇게 사이드 키워드를 다 붙여서 쓰시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자, 이 위에 거도 물론 중요해요. 이 위에 거 교육도 중요한데 오늘의 핵심은 이거는 그 대행사에서도 굉장히 그 극소수들의 대행사 그 작업자들만 그 공유하고 그렇죠. 도쿄올림픽 펜싱 선수 몸값. 그렇죠. 저거 좋아요. 도쿄올림픽을 그냥 쓰면 안 되죠. 근데 펜싱 선수 몸값. 이거는 한번 해볼만 해요. 순위도 잘 잡히고 조회수는 어느 정도 생각보다 이런 핫한 거에 물론 지금 올림픽 끝나서 아니지만 자 이렇게 하면은 한번 해볼 만은 해요. 왜냐면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일단 블로그는요. 죽으면 끝이에요. 잠기면 끝이고 노출 안 되면 그냥 끝입니다. 돈을 뜯어주고 굉장히 그 다음 일들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일들 하시다 보면은 벌써 45분이네요. 지금 뒤에 할 게 너무 많은데. 자 그럼 제목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잡아야 되는 키워드는 제일 첫 줄에 자 샘플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잡아야 되는 키워드는 무조건 제일 처음에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뒷받침해 주는 내용을 두 단어로 뒤에 나눠서 쓴다. 가급적이면 길지 않은 게 좋은데 나중에 길게 여러 개를 잡는 거는 또 따로 마스터 클래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5자 미만으로 잡는 거.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짧죠? 글들이. 자 별로 안 길죠? 물론 이렇게 좀 긴 것도 있지만 대부분 좀 짧잖아요. 이분들이 왜 길게 안 쓰겠어요? 짧은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15자. 자, 그리고 비속어 유행어 잘못된 좀 전문적인 단어나 이런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이런 거는 웬만하면 좀 안 쓰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다. 그리고 특수기호는 일단 지금 현재 로직은 여기 보시면 얘들 안 썼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 쓰긴 썼는데 안 쓰는 게 일단은 트렌드다. 지금 다 안 썼잖아요. 네. 안 쓰는 게 일단은 트렌드다. 자, 이거 제목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 글 쓰는 시간에 하루에 3분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만 확실하게 알아다. 3분이 뭐야? 정말 효과의 2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제목이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특수기호는 모두 안 되고 1차, 2차, 3차 세 개로 나누고 사이드 키워드. 이건 오늘 여러분만의 비밀. 자, 이건 앞으로 전 다시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이 사이드 키워드라는 게 뭔지 이제는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극소수만이 아는 제가 이거 알아내는데 저는 5년 걸렸습니다. 저는 5년. 5년 동안 맨날 죽수다가 이게 이런 게 있었어 하고 그다음부터 블로그가 신기하게 좀 덜 죽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런 걸 지켜도 죽긴 죽는데 좀 예민한 키워드 건드리면 죽긴 죽는데 그래도 좀 덜 죽기 시작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사실 오늘 내용의 핵심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걸 또 강의를 조금 뒤로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시작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첫인사와 끝인사의 중요성. 자, 이거 두 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뒤에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게 핵심인데
일단 이게 거의 절반이라 오늘은 일단 이거부터 확실하게 잡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이 있어도 이거부터 확실하게 잡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글씨가, 자, 이거 제가 확대해서 이렇지, 실제로 이거 글씨 크기 더 작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없고. 자, 제목이 이래요. 근데 이 두 번째 거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이분한테 아무 악감정도 없고 아무런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보다 잘하는 부분도 분명 있겠죠. 자, 첫인사 보고 끝인사 한번 볼게요. 자, 뭐 지도는 잘 넣었어요. 물론 지도 넣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이거 태그 몇 개 넣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태그는 저는 무조건 한 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3개까지 넣기도 합니다. 3개까지. 자, 스타일스 볼게요. 이분 몇 개 넣나? 1개 넣었죠? 자, 이분 왜 1개 넣을까? 막 수십 개 넣어도 되는데 지금 이 제일 잘하는 이분 왜 1개 넣었을까요? 1개 넣었는데 다 이유가 있으니까 넣지 않을까요? 근데 3개까지는 넣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1개 넣습니다. 지금 이 제일 잘하는 저보다 잘하는 이분도 1개 넣고요. 자, 태그는 몇 개 넣는다 여러분? 자, 요거 대답 한번 해주시는 분께 제가 또 포토샵 무료 설치 영상. 자, 혜원님, 혜원님은 뭐 저보다 뭐 잘하시기 때문에 안 보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저는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모두 달라고 하시면은 원하는 대로, 그렇죠, 원하는 대로 넣으셔도 돼요. 고객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넣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1개 넣는 게 맞다. 왜냐, 나보다 잘하는 애도 1개 넣거든요. 그러면 1개 넣는 게 맞겠죠. 예. 자, 아무튼 자, 이분 글을 볼게요. 자, 지도 넣고 저 좋았어요. 자, 이 글을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성격 분석가 류저입니다. 어젯밤까지도 비가 며칠째 날씨가 흐렸는데 덕분에 오늘 활짝 개인 날을 맞았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게 처음에 이제 시작은 날씨 얘기. 이게 왜 날씨 얘기로 시작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처음에 누가 이거를 블로그에 시초로 올라가서 누가 처음에 이거를 잘못 어떤 사기꾼이 잘못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들이 또 내리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하고 싶은 말이 혜빈님 역시 역시 우리 이사님은 그냥 딱 보는 벌써 나중에 이제 교육하셔야 되겠네요. 딱 보면 알겠네요.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글 실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글 실력은 없고 글자 수는 채워야겠고 그러니까 일단 날씨 얘기부터 하고 요즘에 무슨 어디 재난지원금이 어떤 괜히 쓸데없는 말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쿠션 언어. 쓸데없는 말들이 첫인사에 있어서는 안 될 단어까지 포함해서 나오는데 무슨 요즘에 코로나가 어떻네 무슨 남녀 차별이 어떻네 요즘 자영업자 대출 현황이 어떻네 무슨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 진짜 잘 쓴 분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참고로 이분한테 돈을 받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어때요? 블로그, SNS, 교육. 자, 일단 제목은 그렇다 쳐요. 자, 일단 특수기여도 없죠. 이분은 좀 잘하시는 분 같네요. 자, 글 딱 보세요. 이거 확대 조그만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자, 아까 이거 볼게요. 자, 이분 글이랑 물론 순위는 낮지만 이분 글이랑 자, 어떤 게 더 보기 편한 거예요? 자, 이분 글이 이거고 이건데 자, 이거 확대를 좀 줄일게요. 자, 얼추 맞춰서. 자, 이렇게 쓰는 이거 읽나요? 근데 이거 누가 읽을까요? 이거 사진은 둘째치고 이 글솜씨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랑 자, 차이가 전 좀 크다. 물론 이 글이 더 잘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자, 제가 하는 거예요. 첫 시작이 정말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첫인사와 끝인사가 정말 중요한데 본문의 첫 시작은 이 오늘 내가 쓸 포스팅에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그냥 정말 핵심만 쓸 수 있는 한두 줄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 보이는 걸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건데, 자,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첨단 장비와 체계적인 시스템, 합리적인 비용으로 부정교합을 도와드리는 3번 유니드 치과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첫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랑 첫인사를 성기분석가 류지입니다. 어젯밤도 비가 며칠 와서 흐렸는데 어쩌고. 자, SNS 마케팅이랑 비가 와서 흐린 거랑 물론 이어지다고 비가 와서 흐려서 SNS 마케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이게 말이 되나요? 자, 근데 반대로 잘 쓴 분. 자, 스킬업, 강의의 날개를 달기, 가서 이기는 강의. 조종호, 강사명. 야, 딱 보면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그리고 여기서 뭘 설명해 주고 싶은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였죠. 예. 이거에 대한 이 포스팅에 대한
내용을 여기 확실하게 달고 이게 첫인사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쭉 내려요. 이거를 하나하나 물론 읽는 분도 있지만 일단 사람들이 읽는 패턴이 어떻게 되면 자 이게 핸드폰이라고 칠게요. 자 핸드폰 이렇게 딱 들어왔 자 이렇게 있고 자 들어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일단 제목 보고 들어왔는데 이걸 일단 읽고 사람들이 일단 이렇게 쭉 내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급해요. 이렇게 쭉 내립니다. 쭉 내리고 쭉 내려서 마지막에 이거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 아까 위에 첫인사랑 이 마지막 내용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다시 올려서 여기서부터 정독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하나씩. 자, 사람들이 처음부터 물론 뭐 글솜씨가 진짜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쭉 하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에 딱 들어왔어. 자, 예를 들어 이걸 누르고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를 읽고 그다음 쭉 이렇게 내린 다음에 여기까지 쭉 대충 보고 훑어보고 그다음에 이걸 읽고 이게 글이 좀 땡겨. 아니면 이 가격이 난 마음에 들어. 아니면 이거 왠지 신뢰가 가. 그럼 다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정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글도 보시면 물론 제가 글을 잘 썼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작가님, 그 프로 작가님이 쓰신 거라 저는 약간 베끼기만 한 건데 자 처음에 이거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 자세한 문의와 진료비 그리고 부담 없는 뭐 어디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여기 안에 지도가 있고 가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지금 여기에는 가격표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거 첫인사의 내용을 보고 물론 여긴 저는 썸네일을 넣어서 사실 이게 필요 없는데 자 여기 놓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올려서 여기서부터 다시 정독을 합니다. 자 그다음 치아 교정에 대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 다음에 이 두 번째 줄부터 나오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치아가 고르지 않거나 부정기약이 있으면 외모에 대한 문제로 치아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글은 아무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첫인사가 끝인사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첫인사는 이 내용을 모두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여기다 적어서 사람들에게 그 가독성의 중요성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여기서 벌써 나갈 거고요. 이게 마음에 들었으면 이 가격이랑 지금 이거 말고 제 글 보여드리면 자, 제 글 보여드릴게요. 자, 물론 이 1등, 2등도 잘 썼어요. 이분들도 물론 잘 썼죠. 근데 세 번째 제 글 보면 자, 처음부터 그냥 저는 딱 다 던집니다. 물론 저는 이거를 여기 글에다 쓰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이미지로 원장님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처음부터 저는 그냥 이렇게 딱 던집니다. 던지고 이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있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서 이제 가격이랑 이런 걸 보겠죠. 그리고 위치가 어딘지 전화번호를 보겠죠. 근데 여기 딱 봤는데 내가 드는 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이게 내가 쓰는 상품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벌써 뒤로 가겠죠. 예. 그래서 첫인사와 끝인사를 잘 써야 되는데 저는 이게 귀찮아서 그냥 이미지에 모두 다 넣어서 때려 박는다. 이거 언제 쓰고 있어요. 저는 하는데 여러분께는 지금은 이렇게 복붙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첫인사의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쓸 수 있는 한 줄로 한 줄 내지 두 줄로 이렇게 자 인사드립니다까지 있죠. 자 좀 더 키워드릴게요. 자, 이 정도 내용을 첫 줄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다음은 이어가기가 굉장히 편해요. 제가 직접 만드는 것도 있고 안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격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장님이 주시면 주는 대로 쓰고 예를 들어 광고주가 그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서 준다. 그러면은 만든 거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근데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제가 만들고 추가 비용을 받고 만들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림 만드는 게 글씨 쓰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죠. 근데 이거 한 장 만들어 놓으면 여러 번 쓸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뭐 천년만년은 못 쓰지만 그래도 못해도 일주일은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포스팅 한 40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매번 40번 쓰는 것보다 이 사진 하나 만들어 놓고 조금씩 필터링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자 뭐 참고로 지금은 뭐 그 이미지 그 뭐 교육 시간은 아닌데 자 뭐 예전에 자 이만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만큼 400장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일주일치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시면 굉장히 편하죠. 예,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매번 글 할 때마다 쓰면은 조금 시간이 자 박 팀장님이 우리 그 톡이 왔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박 팀장님이 아, 벌써 12시네요. 지금 아직 설명드려야 될 게 많은데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자 이거 만드는데 시간 몇 초 안 걸려요. 몇 초는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 1, 2분이면 여러분 400장 정도 만들 수 있으면 이거 만드는 건 제가 영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공유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자 아무튼 이거를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글을 쓰다가 보면 이미지가 중요한데 자 지금 뭐 이미지 시간이 아니지만 이 이미지를 에다가 내용을 다 써놓으면은 이 내용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건 잠시 뒤에 나오는데 자 본문 첫 시작은 한 줄로 시작하고 글로 아무튼 사람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이미지로 내용을 전달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이미지 안에다가 쓰면 정말 쉬워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냐하면 성격이 급하고 숫자에 약해요. 자 이거 보여드리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보면 39,000원, 39,000원 했죠. 39,000원. 근데 이거 8만 원 했어. 그럼 저 같아도 39,000원을 먼저 누르지 10만 원이랑 8만 원짜리보다는 39,000원짜리 누르고 그리고 나중에 10만 원짜리 눌러서 얘랑 뭐가 들린지 보고 그 다음에 서로 전화해서 괜찮은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결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이미지와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이 글로써 사람을 설득할 정도 수준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그 서울대 출신 중에서도 굉장히 극소수라고 생각하고 이미지에다가 내용을 먼저 넣어서 그리고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글 쓰는 게 쉽지 이미지부터 글까지 하나하나마다 포스팅마다 그때그때 다 맞춰서 쓰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 이것도 좀 논란이 많은데 카드라가 많은데 가운데 정렬이 괜찮냐 왼쪽 정렬이 괜찮냐 뭐 아니면 뭐 글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일단은 저는 오피셜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쓰지만 근데 상해 노출과 모바일에서 보기에는 왼쪽 정렬이 제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1등 글, 2등 글, 3등 글이에요. 자 1등은 제가 쓴 글이에요. 자 이 글이랑 이 글이랑 이 글 보시면 자 이 맨 마지막 글 어떤가요? 이것도 그나마 잘 쓰신 거예요. 자 이거 어떤가요? 이거 여러분 이 글자가 어떤 분들은 뭐 15자에 맞춰서 가운데 정렬로 쓰라 그러는데 우리나라가요. 뭐 IT 강국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건데 우리나라가 절대 IT 강국이 아닙니다. 아직도 LTE 쓰시는 분들이 태반이고요. 그 QHD가 아니라 일반 FHD 해상도의 휴대폰을 쓰는 분들도 많고 거기다가 그 일반 글씨인데 이제 눈이 안 좋아서 그 폰트 확대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에는 이게 이렇게 지금 이 글이 누군가의 핸드폰에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핸드폰에는 이렇게 보여 하나씩 다 잘려서 그럼 이게 가독성이 어떨까요? 근데 저처럼 써봐요. 나름 물론 뭐 잘 쓴 글은 아니지만 자 설명을 이렇게 이미지로 다 하고 글은 정말 건조하지만 별거 아니게 쓰는 건 뭐 나쁘진 않죠.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써도 노출이 된다고 그때 다 이미 보여드린 게 제 포스팅이고 1등, 2등, 3등이에요. 근데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써봤자 이거는 뭐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쓰라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 줄여서 왼쪽으로 쓰는 게 이게 지금 어떤 폰에서 보면은 이 있는이 여기까지 딱 맞는데 작은 그 예전 구형 핸드폰으로 제가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글자가 여기까지 한 줄이고 두 번째 압구정 피부가 SRO였는데 작은 핸드폰 이제 옛날 구형 아이폰 6 같은 거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최신 아이폰에서 보면 이게 두 줄로 딱 맞춰서 보이고요. 근데 애시당초 이 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글자 수라는 걸 맞출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맞추려면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잘 써야 되는데 이렇게 글을 쓰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하나하나 글자 계산하고 단어까지 조합해서 맞추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짧게 맞춰서 쓰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쓰시는 분 여러분 혹시 그 블로그 글 쓰실 때 이렇게 쓰시는 분 이제 가운데로 쓰시는데 이 글자가 이렇게 보기 좋게 딱 맞춰지면 좋겠지만 물론 이거는 그 개인차입니다.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편하고 이게 보기도 좋아서 그런 거고 이렇게 딱 맞춰서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글 쓰기에는 그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차라서 뭐 누가 맞고 틀리고가 없고 그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시면 되는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상위 노출 뭐 기법이 어떤 게 더 좋다 안 좋다 안 하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씁니다. 그래서 저도 저거 보고 따라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사실 오늘의 그 다음 두 번째 핵심인데 자 여러분 이 위에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오늘 보고 잊으셔도 되고 나중에 다시 보기로 재탕하셔도 되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뒤에 더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일단 이거는 여러분 오늘 딴 거 앞에 내용도 물론 중요한데, 이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뜸을 들인 이유는, 야,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제목에 제가 사실 이것까지 안 보여. 이것도 너무 핵심. 이거 마스터 과정에서나 정말 돈 받고 알려드려야 되는 핵심 키워드인데, 제가 오늘 그냥 기왕 그 강의 내용이 좀 부실한 관계로 이거를 풀겠습니다. 자, 뭐냐? 제목에 들어가는 연아님 감사합니다. 부실하지 않나요? 네. 제가 일이 늦게 끝나서 준비를 많이 못해서 사실 풀어드려야 되는 강의들이 너무 많은데, 박 팀장이 바쁘셔서 제가 교육을 한 시간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박 팀장이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구매 대행도 있고 뭐 지금 많은 코칭들도 있고 지금 한 거의 100분이 가까운 분들을 코칭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시간 뜸들이지 말고 바로바로 풀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 위에 거 대충 이거 잠깐. 이거 혹시 이 중에서 좀 문제가 없는 건, 자, 오늘 이 페이지까지 할게요. 이 다음에 2개가 더 있는데, 자, 오늘 이거까지만 일단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거 말고 일단 이 위에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는 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나 이거 좀 필요 없다. 자, 왼쪽 정렬, 그리고 설득이 쓴 글은 없지만 설득이 힘든 글들은 이미지와 숫자로 전달하고, 가능하면 본문 내용은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2줄로 시작하고, 첫인사와 끝인사가 너무 중요하다. 자, 첫인사 끝인사가 매번 동일해도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거 사실 3번째에서 풀어야 되는 건데, 자, 이거 사실 3번째에서 풀어야 되는 거. 자, 이거 먼저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인사 끝인사 어느 정도 수준까지 괜찮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글로써 중복은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세요. 제가 이 다음 건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글에 대한 중복은, 자, 얼마나 그 네이버가 제가 얼마나 돌려막기를 많이 하고, 얼마나 같은 단어를 제가 하루에 포스팅을 많게는 막 60개까지 할 때도 있고 적게는 한 30개 하는데, 자, 저는 거의 대부분의 첫인사와 끝인사를요, 소개해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내드립니다. 자, 이걸로요. 이건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뭐 이거를 알아볼까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누구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저는 무조건 소개해드립니다, 안내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뭐뭐 드립니다가 저는 거의 99%로 써요. 그걸 마지막은 안내 친절히 안내, 자,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예전에 썼던, 자, 이거 보시죠. 자, 이 잘렸으니까, 자, 본원 담당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치과고, 이거는 피부과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0개, 30개 글에 끝인사를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해도 중복에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중복에 걸렸으면 지금 이 글 날라갔어야겠죠. 근데 원주 여기서 피부과, 자, 1등, 2등이에요. 이게 중복에 걸렸으면 날라갔어야겠죠. 첫인사, 끝인사 어느 정도 겹쳐도, 물론 완전히 100%다 똑같이 겹치면 안 되는데, 이 중에서 한 단어 정도, 뭐 예를 들어 문의사항은 기타 자세한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한 단어씩만 바꾸셔도, 잠시만요. 자, 음소거 좀 도와드릴게요. 자, 한 단어씩만 바꿔도, 첫인사, 끝인사에서 한 단어씩만 바꾸고 키워드만 넣어도 중복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글은 그래서 중복 걸릴 일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부수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복부수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정통파 글쓰기를 알려드리는 거고, 첫인사, 끝인사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베스트 단어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걸 계속 돌려서 울고 먹어도 괜찮다. 자, 이 다음 글 볼까요? 이 다음 글. 자, 원주 여드름 치료.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있죠? 지금 너무 제가 또 야매만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자, 여기 친절히 안내 도와드립니다. 자, 여기 또 친절히 안내,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자, 대표 번호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대표 번호. 자, 끝인사 똑같죠? 한두 단어 정도 바꾸시면 돼요. 안 바꾸셔도 되긴 돼요. 근데 그래, 자신 있어 안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또 울고 먹으면 그러니까 한 단어 정도 바꾸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또 중복이 걸렸으면 뜨지 않아야겠죠. 자, 원주 여드름 치료. 일단 날아가 있으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좀 밑으로 떨어졌네요. 자, 원주 여드름 치료 피부과. 자, 여기 있죠. 원주 여드름 치료. 물론 좀 이거는 순위가 좀 나중에 돌아가서 좀 지금 뒤로 빠졌는데,
자, 원주 여드름 치료. 원주 리니어 펌. 자, 이것도 마지막에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보셨죠? 자, 끝인사와 첫인사로 중복이 걸렸으면 제 글들 다 날아갔어야 돼요. 근데 안 날아가죠. 예. 글로써 중복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 글 중복에 목매어서 이도저도 못하지 마세요. 글 중복 때문에 겁먹고 나는 블로그 글 쓰는 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두 단어 정도만 바꿔도 웬만하면 중복이 안 걸립니다. 그럼 왜 자꾸 내 포스팅이 누락되냐? 이 이미지가 중복이 돼서 그래요. 이 이미지 가공하는 건 제가 다음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글 때문에 글 쓰다가 이거 중복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 때문에 글에 망설임을 두지 마세요. 자, 이건 아시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까 요거. 자, 제목에 사용한 단어들은 최소 2번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목이 이거는 저는 원주 리니어 펌 리프팅 비용이에요. 자, 그럼 이거 지금 이건 좀 마스터 클래스인데 자, 이제 원주 이게 리니어 펌이란 리프팅이에요. 그리고 비용까지 있죠. 자, 뭔가 좀 이 내용이 부자연스럽긴 해요. 근데 원주 리니어 펌 리프팅 비용. 사실 이 키워드는 원주 리니어 펌이라는 키워드인데 원주 리니어 펌 리프팅 비용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 이렇게 잡아도 검색이 되고요. 이렇게 잡아도 검색이 잡힙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라서 이거 함부로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건데. 자, 다시 메일 써야 하는 카톡 문의 이미지 이런 것도 포토스케이프로 변환하거나 캡처해서 수행하면 되죠. 되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요거 이미지로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또 한 1시간 정도 좀 소요가 돼서 요거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나경님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님 교육 시간 또 만들어 주시면은 이미지 만드는 거, 이미지 좀 그 중복을 피해가는 거랑 어떤 그 문제 있는 그 내용들 그리고 이 사이즈 그리고 어떤 위치 그리고 가독성 있게 좀 색깔 조합하는 거 이런 거 제가 다음에 한번 이것도 그 광고 썸네일도 사실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만 알면 누구든지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식을 모르고 색감 이런 걸 몰라서 그냥 넘어가셔서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지금 제 거 보세요. 실력은 없지만 내용 전달은 확실하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거 보세요. 청담 심스, 이 청담 심스라고 써 있는데 이거 뭐 보이나요? 물론 이것도 뭐 못한 건 아니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내용 전달은 확실하게 되고 자세한 가격이나 이런 거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여기에 가격이나 이런 주요 내용들은 여기 명시되어 있고 어떤 서비스나 이런 거는 이 이미지로 다 설명이 돼 있죠. 자, 요거 이해하셨나요? 뭘로 써도 여러 개가 잡히게 하려면 원주 리프팅 비용. 자, 이렇게 써도 검색되고 원주 리니어 펌. 자, 이렇게 써도 검색되고 원주 리프팅 원주 자, 이렇게 하면 검색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너무 전국구 키워드고 너무 그 병원 키워드라서 너무 센 거기 때문에 여기 좀 떴네요. 좀 손해가 밀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보고도 찾아오는 분이 있긴 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의 키워드를 잡으려면 제목에 사용한 단어들이 최소 본문에 2번은 나와야 된다. 다소 부자연스럽더라도 좀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어요. 쓰는 게. 그래서 저는 이런 데다 쓰는 물론 이건 좀 괜찮은 키워드니까 좀 연결이 되는 키워드니까 그런데 연결이 안 되는 키워드는요. 저는 그래서 이 밑에 이쯤에다가 이런 데 사이에다가 이렇게 빼놓습니다. 여기다가. 이쯤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써놓으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차피 읽지도 않죠. 왜냐면 읽는 건 여기까지 읽고 여기서 가격 보고 여기서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그냥 그 대충 그 적당히 그냥 언제든지 뭐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다고 쓰고 저 제목을 그 제목이 들어간 내용은 어쨌든 어딘가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데 쓰긴 부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런 데다가 조금 낑겨 넣습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써야 하나만 잡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잡힐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이것도 원주 피부과 보험 진료. 자, 이렇게 1등 잡혔죠. 원주 보험 진료. 이것도 1등 잡혔죠. 자, 원주 보험 진료 이렇게 검색하는 분들이 물론 원주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라도 잡아놔야 유입되는 키워드, 유입되는 방문자 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제목을 이렇게 길게 쓸 거면 본문에 최소 2번 이상 노출돼야 최소 2번 이상 써야 상위 노출이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생큐 아까 보여드렸죠. 그 예를 들어 그냥 보험 진료.
자, 이런 건 상위 노출 못 잡죠. 왜냐면 이미 강한 블로거들이 매거진급 블로거들이 상위를 다 도배를 하고 있어서 제 블로그로 못 뜨는데 예를 들어 원주 보험 진료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하죠. 그리고 원주 피부과 진료 자 이런 거는 잡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을 길게 써서 여러 개 키워드를 잡으려면 최소한 제목의 내용이 그 본문에 2번 이상은 한 번 정도 나와도 되는데 2번 정도 나오는 게 좀 더 용이하다. 자, 요게 핵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내가 하는 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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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현님 혹시 최근에 그 크몽 대행 받으신 거 중에 업종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자꾸 피부과만 설명드려서 좀 다를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 중에 지금 최근에 대행 받은 거 중에 어떤 좀 어려운 자 가발이에요. 뭐 지역 가발 있겠죠. 흥신소 자 흥신 이런 거는 불법이라서 이거는 조금 제가 나중에 이게 불법 키워드 조금 합법으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흥신소 이거 굉장히 비싼 키워드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마스터 클래스에서 이건 좀 비싼 거라서 이건 지금 여기서 공개를 해드리긴 좀 어렵고 그 좀 위험한 키워드들 돈 되는데 위험하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키워드는 나중에 제가 마스터 클래스 한번 알려드리고 자 자동차 썬팅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썬팅 하면 이거는 못 잡죠. 이건 메인 키워드니까 이거는 저희가 잡을 수 없지만 어느 지역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 뭐 남양주 자동차 썬팅 자 이런 거 있죠. 그럼 여기에 썬팅 말고 블랙박스도 있고 내비게이션 매립도 있고 카오디오 자 이게 여기 전문가 있네요. 저희 잘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 개 쓰죠. 그러면 여기 BMW도 있고 자 이거를 BMW 차량에 블랙박스와 썬팅 내비게이션을 매립했다는 건데 여기에 물론 이런 기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나마 이거는 쉬운 키워드니까 이게 잡힌 건데 이게 센 키워드면 안 잡혔을 거예요. 자 이런 거 빼고 남양주 자동차 썬팅, 남양주 자동차 블랙박스, 남양주 자동차 내비게이션 매립 이렇게가 다 잡힙니다. 이렇게 쓰면 자 남양주 블랙박스도 잡힐 거고요. 남양주 내비게이션 매립도 잡힐 거고요. 남양주 카오디오도 잡힐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내용이 최소 2번 이상 반복돼야겠죠. 글 참 잘 썼네요, 이분. 여기 어딘가에 찾아보면 물론 글이 좀 길어서 그렇지만 찾아보면 썬팅, 블랙박스, 틴팅, 뭐 카오디오 이게 여기 다 있을 겁니다. 제목이 있는 내용은 최소한 2번 이상 본문에 반복되면 여러 개가 잡히는데 굉장히 용이하다. 한 번 작업으로 1타 쌍피를 잡을 수도 있다. 아까 지금 이분처럼 1타 한 5피 잡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는데 일단 원리만 알아두시면 된다. 제목에만 쓰고 본문에 없으면 안 되고요. 제목에 쓰고 본문의 순서가 달라도 안 돼요. 제목의 거의 그대로를 본문에 반복하셔야 그대로 잡힙니다.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여러분 딴 거 뭐 위에 것도 중요해요. 위에 거는 근데 여러분 좀만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 거고 순서가 바뀌어도 안 되고 한 번 이하로 반복돼도 안 돼요. 2번 정도 반복되면 좋고 순서를 그대로 본문에 2번 정도 반복하시면 좋다. 근데 뻘쭘하게 잠시 또 누가 또 음소거를 푸셨네. 자 본문에 나는 광고주가 포스팅이고 뭐 잘 모르겠고 난 블로그 방문자도 늘려야 됐고 한 번에 여러 개 광고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한 10피 잡고 싶대.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본문에 반복하면 되는데 이런 데다 뻘쭘하게 반복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쭉 내려서 쭉 빼고 안 보이는 데다가 이분 참 길게 잘 썼네요. 자 이런 데다가 남들 잘 안 보는 데다가 이런 데다 쓰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건 너무 길어서 사실 이렇게 정독은 안 하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법이 들어갔죠. 뭐 이런 그 키워드라든지 여기 뭐 비용이라든지 이거를 이미지로 제작해서 넣으면 좋겠지만 이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2번 이상 나와야 되고 순서가 그대로 반복이 되면 된다. 이러면은 그렇죠. 순서가 달라지면 안 되죠. 이거 최소를 뭐 이렇게 두 번 최소 이상 나와야 한다. 자, 이건 말은 되지만 좀 부자연스럽죠. 본문에 있는 그대로 최소 2번 이상 나와야 한다. 자, 투명색으로 흰색으로 자 혹시 오지연님 혹시 대행사 이분 출신 대행사 출신이신가? 이분 지금 내공이 장난이 아니신 것 같은데 약간 질문의 그 수준이 굉장히 고수의 느낌. 혹시 저보다 돈을 더 잘 버시는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예전에는 그 배경에다가 이거를 자 이렇게 바뀌어서 했어요. 그럼 잘 안 보이잖아요. 중요한 단어가. 근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왜냐하면 네이버가 분명히 밝혔어요. 배경 색과 동일한 색깔로 글을 쓰면은 그거 바로 블럭이다.
그 증거 사진도 있습니다.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공지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아서 오늘 이것까지 다 설명드리려면 이게 지금 너무 많잖아요. 이거 다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것까지 다 설명드리면은 자, 뭐 이런데 나와 있는 거 네이버가 답변한 거 있거든. 근데 이것까지 지금 다 제가 하나하나 오늘 짚고 넘어가면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아무튼 안 된다. 예. 이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색깔을 바꾸잖아요. 뭐 이렇게 바꿔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하시는 저는 이거 좀 비추천입니다. 예. 저는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도 했고 저는 그렇게 안 씁니다. 왠지 반칙 쓰는 것 같아서. 예. 자, 그렇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이 길어져서 오늘도 2시 20분이에요. 좀 한 번에 좀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뒤에도 중요한 게 많은데 다음에 4차 강의 때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도 시간 늦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답변 받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한 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진실로 사람을 설득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바보 취급당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하면은 바보 취급당합니다. 제가 그렇듯이죠. 남들 야 무슨 소리야? 남들 저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잘 버는데 김 팀장 뭐 돈 벌어봤자 얼마 번다고 네가 뭐 실력이 얼마나 좋아 뭐 그러겠어? 근데 거짓으로 사람을 홀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진실을 말하면 바보 취급당해요. 그래서 저는 진실을 말하기보다 이제는 융통성을 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팅은 꼭 키워드를 자 키워드 세 번째 이게 세 개 잡는 거 같죠? 메인과 서브와 마무리 키워드 15자 정도에 맞춰서 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첫 시작이 중요하고 첫인사 끝인사 맞춰야 되고 본문을 함축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줄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글로 사람을 설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미지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중요하지 않다. 본인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왼쪽이 편하다. 그리고 제목에 사용하는 단어는 최소 2번 이상 나와야 한다. 그리고 오늘 여기 빼먹었지만 여기 6차에 애매하거나 좀 불안하거나 좀 아니다 싶은 키워드는 사이드 키워드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성범죄 변호사다. 그러면은 뭐 일산 성범죄 변호사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뭐 유모차 내 광고주에 갑자기 유모차 글을 써달라 아니면 물티슈 글을 써달라. 그러면은 여기 앞에다가 신생아 물티슈라든지 아니면 요즘 잘 나가는 물티슈 뭐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난 조회수를 갑자기 뻥튀기 시켜야 된다. 난 블로그에 글이 너무 적다. 그 방문자가 적다. 조회수 뻥튀기가 되는 도쿄올림픽 잡을 수는 없지만 도쿄올림픽 남자 펜싱 연봉 뭐 이런 식으로 모드를 붙여서 이거를 이렇게 뜨면 굉장히 위험한데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모드를 붙여서 이렇게 쓰고 이것도 역시 본문에 그대로 요즘 어쩌고 저쩌고 도쿄올림픽 남자 펜싱 연봉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잡히기가 굉장히 이거 너무 비싼 거 오늘 많이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쓰면은 안전하고 조회수도 챙길 수 있고 어떤 그 신뢰도 잡을 수 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세 가지 이해되셨나요? 자, 메인 서브 마무리로 제목을 짓고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두 줄, 첫인사 끝인사 중요하고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중요하지 않고 제목에 사용한 단어는 최소 2번. 자, 이거 핵심. 제목에 사용한 단어는 최소 2번 이상 나와야 된다. 그리고 서브 키워드. 자, 오늘 이 핵심 이거 2개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 정말 작업 시간 한 반은 줄이실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부천 신축 빌라 키워드. 이거는 부천 신축 빌라. 자, 잠시만요. 부천 신축 빌라.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일단 잘 모르겠으면요.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부천 신축 빌라.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잡을 수는 이 최저가 블로그가 있어야 잡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걸 또 잡으면 됩니다. 이런 건 쉽게 잡힐만 이것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해볼만 해요. 썸네일 대신에 이 사람들보다 잘 만들어야겠죠. 자,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야겠죠. 자, 검색을 해서 여기 밑에 자동 완성이 있는 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 거에 들어가서 이 1등 거에 들어가서 이 사람 거 제목에는 자, 이것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눴잖아요. 이제 이건 4개네요. 자, 부천 신축 빌라가 메인이고 중동역 38평이 두 번째고 노빌리움 아파트. 자, 이거는 아파트 이름이겠죠. 자, 이것도 고강동 신축 빌라. 자, 24세대 아파트 에코더힐. 자, 이분 거 잘 모르겠는 거는 들어가서 1등 거를 보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띄어쓰기가 애매하다. 그럼 얘는 어디서 어떻게 떴나? 자, 다 붙였죠. 그럼 우리도 다 붙여서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13년도 이전에 만든 블로그인데 글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 글이나 15건 이상 적어놓고 나서 홍보를 해야 할까요? 이거는 13년도 이전에 만든 블로그는 이미 휴먼이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글을 하나 써보시고, 하나가 아니죠. 한 10개 정도 한번 써보시고, 이제 노출이 되면은 그때부터, 자, 내가 쓴 글이, 자, 제 글 보여드릴게요. 자, 글을 하나 써요. 글을 하나 써서, 자, 이런 글을 씁니다. 저처럼 의미 없는 글. 하나 써서 이 글이 노출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 광고를 쓰시면 되고요. 노출이 안 된다. 그럼 버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버리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실명 인증된 아이디의 가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에 100만 원은 이상을 호가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오를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뭐 팔거나 뭐 제가 달란다고 해서 그거 공짜로 주고 그러지 마시고 그 블로그가 있으면 일단 어쨌든 아이디 자원은 다 나중에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팔거나 그러지 마시고 웬만하면 묵혀두시고 이런 글을 막 쓰다가 갑자기 이게 노출이 돼. 첫 글에 노출이 돼. 그럼 바로 광고글 쓰시면 되고 글 썼는데 노출이 안 돼. 그럼 쓸 때까지 한 2주 정도 써보시고 그래도 노출이 안 된다. 그럼 버리시고 된다 그러면 노출이 될 때부터 광고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목에 사용하는 단어 최소 2번이라는 게 풀 제목을 말하는 건 아니죠. 풀 제목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어 자 제목에 사용하는 단어들이 최소 2번 이상 나와야 한다. 그럼 이게 핵심이 이거겠죠. 단어들은 최소 2번 이상. 이게 예를 들어 핵심이면 이 뒤에 나와야 한다는 안 쓰더라도 내가 잡아야 되는 키워드가 이만큼이다. 그럼 이거는 최소한 2번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실전으로 설명드리면 부천 신축 빌라 매매 중동역 역세권 역세권 방 2개, 방 3개. 자, 이거면은 방 3개 역세권 부천 신축 빌라 매매지겠죠. 자, 그러면은 알아보셨다면은 안 쓰더라도 이 방 3개는 최소한 본문에 2번 이상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좀 다 잘렸어. 역세권 부천 빌라 아니면 여기 막 오타가 있어 이렇게. 이러면은 말짱 헛거라는 거죠. 오타는 여러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고 물론 이런 것까지 제가 기본적인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순서와 개수는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된다. 네. 자, 그리고 다시 오늘 지문이 많네요. 자, 제목에서 이거고 흥신소 같이 위험한 고객은 그냥 다른 블로그에 그대로 따라 쓰는 게 안전하겠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흥신소 같이 위험한 고객은 그냥 다른 블로그 그대로 따라 쓰는 게 그대로 따라 쓰는 게 안전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블로그는 이미 내성이 좋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학생한테 미적분을 알려주는 거랑 초등학생한테 미적분을 알려주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성이 있고 잘 자란 블로그에 글 쓰는 거랑 이제 막 새로 신성한 내 블로그에 글 쓰는 거랑 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쓰시면 안 되고 저런 위험한 키워드는 나중에 1대1 코칭 따로 문의해 주시면은 조금 약간 좀 이제 리브럴 키워드라 그래서 좀 위험한 키워드들 잡는 거는 저희가 나중에 따로 1대1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 말씀드리기 너무 길어서 그렇죠. 언제든 날아갈 각오를 하고 올리는 거죠. 언제든 털릴 각오를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에게도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리 블로그 한 10개를 준비해 놓고 그거에 대한 견적을 짜서 오케이 하면 그때 작업을 합니다. 자,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 하나하나씩 조합해서 보시는 것도 좋고 지역도 같이 합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이거 맞아요. 자, 역시 황 이사님.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흥신소라면 일단 말을 돌려서 써야 해. 사설 탐정 이런 것도요 여러분 그 네이버 로직에서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는데 뭐 흥신소에서 주로 하는 게 위치 추적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있는데 이 법에 걸리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1대1 코칭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그게 해서 네이버 로직에는 무사 통과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요. 그 벌금 제가 물어드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라고 이거는 1대1 코칭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쓴 글 제목 수정해도 안 되나? 자, 수정은 내가 오타가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물론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만 수정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정은 정말 웬만하면 뭐 한두 개는 어쩌다 하셔도 되는데 오타가 있거나 실수를 했으면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수정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에 쉼표나 마침표 역시 이것도 특수기호죠. 제목에 뭐 쉼표, 느낌표, 물음표, 마침표, 물결표 이런 거 웬만하면 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난 광고주가 물음표 정도는 넣어달라. 그럼 이건 넣으셔도 돼요. 자,
뭐 신혼집, 원룸, 투룸, 그렇죠. 이런 좋은 단어들, 이런 단어들 다 검색하셔서 이런 걸 중간에 끼워 놓으시면 여러 개가 동시에 잡힐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이 답변 자, 당일 수정 한두 번은 괜찮아요. 솔직히 여러분 수정하셔도 됩니다라고 우리 박 팀장님이 자꾸 저한테 너무 대행사 수준의 강도 높은 교육을 하지 마라. 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좀 유두리 있게 융통성 있게 알려달라라고 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대행사에서 하는 수준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제가 알려드렸는데 수정 한두 번은 여러분 괜찮아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강도 높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강도 높게 알려드리면 이제 막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받아들이는데 조금 괴리감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좀 둥글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또 막상 교육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참고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제 말도 그렇고 박 팀장님 말도 그렇지만 뭐 정답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의 광고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하고요. 거기에다가 그렇죠. 뭐 가끔 못하겠으면 수정을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수정을 안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해야 된다면 뭐 하루에 1개 정도는 뭐 한 달에만 2-3개 정도는 뭐 하셔도 뭐 괜찮죠. 예. 자, 그리고 또 우리 초보자분들 혹시 궁금하신 거. 사실 초보자분들은 이 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일 하나 따내는 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일 따내고 그다음에 돈을 받고 돈 받은 다음에 고민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글쓰기나 이미지 만들고 이런 거는요. 일단 일을 받고 그 돈을 받으면 돈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든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고민하시면 되고 뭐 제가 교육하는 게 조금 어렵고 조금 생각보다 좀 다르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너무 아직 그리고 이런 문의도 많이 받아요.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박 팀장님이 알려주셔서 이제 여러분들 교육 1대1 코칭을 해드리는데 한동안 블로그를 많이 좀 쉬셨대요. 옛날에 하다가 너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문의는 너무 많이 와서 무서워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약을 치는 거죠. 자, 잘 알지 못하는데 문의가 많이 온다. 그러면 일단 약을 치는 거죠. 나 이 정도까지 해드릴 수 있다. 돈을 받고 그 다음에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됩니다. 약간 질러놓고 아님 말고. 왜냐? 크몽은 어차피 그 정도까지 기대를 하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예. 키워드로 글 쓰려는 많은 사람들이 1등 글 키워드를 참고해서 조합해서 따랐을 텐데 이 방법으로도 일사면 자, 여러분 우리가 신생 블로그로 1등을 먹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법 있죠? 이 기법도 그렇고 이 반복하는 거 있죠? 이 반복으로 키워드를 한글로 여러 개를 잡아서 방문을 유입자를 시키는 거지. 도쿄올림픽을 저희가 1등을 잡을 수, 예를 들어 1등 키워드가 도쿄올림픽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부천 신축빌라라고 할게요. 자, 부천 신축빌라 신혼집 전세 매매 2억. 자, 이거예요. 2억 여기에서 자 이제 뒤에 자 뭐 또 뭐 있죠? 뭐 2억 투룸 원룸 투룸. 자,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이게 그대로 반복이 되면요. 왜냐면 일단 웬만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가 이 정도 수준으로 쓰면요. 이 정도 테크닉을 가지고 글을 쓰는 대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건 아니죠.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크몽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작업을 해준 사람 거의가 아니죠. 정말 물론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금 제가 알려드린 정도 수준까지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했는데 이 정도를 잡아서 웬만한 지금 여기 있는 글들을 웬만큼 띄워줬다. 그러면요, 결과가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 부천 신축 빌라 이거 하나만 1등 잡는 거는 불가능하죠. 근데 부천 신축 빌라 전세 2억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은 잡았겠죠. 아니면 부천 신축 빌라 원룸 매매 이런 거는 잡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만 잡아도 유입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요. 실제 유효 매출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이제 1등하는 블로그가 부천 신축 빌라를 잡았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잡을 수는 없지만 부천 신축 빌라 매매 혹은 부천 신축 빌라 전세 이건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노출을 해서 고객에게 어필을 하는 거죠. 봐라, 나 이렇게 상위 노출 해주고 이렇게 방문자도 이렇게 유입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연장하셔야 된다. 나만큼 잘해주는 사람 또 찾기 힘들다. 실제로 없고요. 대부분 지금 저희 박 팀장님께서 받으셨던 우리 파트너스 분들 말고
일반 대행사, 그러니까 크몬에서 활동,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크몬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무슨 등급 높은 사람들 중에 이거 제대로 지켜서 쓰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돈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크몬 아이디 등수가 낮아도 여러분들한테 문의가 가는 이유가 사기꾼들이 대부분이라서, 이 사기꾼들한테 한번 대고 더 잘하는 사람 없나 찾아보다가 여러분들에게 문의가 가고, 그렇게 문의를 가는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다른 일하는 것보다 쉽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까다로운 업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적당한 웬만큼 실력이 없는, 그 실력이 적당한 곳은 이 정도만 해줘도, 이 정도만 해서 이 중에 한 2개, 3개만 잡아줘도 매출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거 팔면 마진이요 최소 700에서 1000원 남거든요. 한 달에 하나만 팔아도 우리한테 광고비 주는 거는 뭐 그냥 남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잘 작업을 해주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등 업체가 이걸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못 잡는다고 해서 광고주한테 기죽지 마시고, 우린 대신에 여러 개로 동시에 여러 개를 잡아준다 때문에 우리만큼 잘해주는 거 없다. 이거 만약에 1등 잡아주는 사람 있으면 이거 한 달 잡아주면 150만 원이다. 150만 원 주시면 나도 이거 잡아줄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업체 측에서 오타 체크해 주나요? 검수. 네, 오타를 아주 까다롭게 체크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요. 그 오타는 미리 그 네이트나 아니면 이런 그 워드 파일 있죠? 이런 데서 하시면 사실 오타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관여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워드 파일에다가 뭐 이런 데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이제 네이트에다 쓰는데, 자, 맞춤법 검사기. 자, 저는 이런 데다가 놓고 씁니다. 자, 완벽하네. 야, 오타 없어. 와, 교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야, 제가 이렇게 국어를 잘하진 않는데, 예. 자, 이렇게 네이트나 그 네이버에서 맞춤법 검사기 치신 다음에 내가 쓴 글을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복붙해가지고, 자, 이렇게 검사하기 하시면 됩니다. 아, 여긴 좀 있네요. 3번 인플루. 야, 여기도 잇몸사 오타 하나 있네. 야, 나름 글 잘 썼네. 예. 자, 이렇게 하시면은 오타 체크는 뭐 금방금방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하는 건 굉장히 귀찮죠. 일단 쓰고 광고주가 까다롭다 싶으면 그때부터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그냥 쓰셔도 됩니다. 예. 저는 다 체크해서 캡처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까다로운 광고주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절반은 그냥 돈만 벌게 해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굉장히 자존심 센 분들은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체크하는데 아닌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그냥 맞춤법 검사기 돌려서 그냥 이거에 복붙하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자, 다음 질문은 정보글까지 피드백 받고 있어요. 야, 이런 분은 제가 나중에 1대1 코칭해서 광고주가 칙소리도 못하게 제가 A급의 정복을 쉽게 쓰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사람마다 가진, 그렇죠. 키워드 가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비싸 보이는 키워드 있죠. 이런 거는 웬만하면 한 30만 원 돈 가까이 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저 부동산이나 병원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상위 노출 단가당 최소 15만 원이거든요. 최소. 근데 우리는 한 달에 20만 원 받고 해주잖아요. 20에서 한 40, 뭐 많이 받는 분들, 능력 좋으신 분들은 뭐 100 이상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에서 40, 그 업체당 20에서 40 받는데, 그 20에서 40에 이 정도 잡아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이제 조금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키워드당 단가는 건당 상위 노출 하나에 웬만한 거 10만 원 정도 따지시면은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적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맞춤법 검사기에도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고 하나하나 다 따지더라고요. 뭐 그러는 광고주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비율 좀만 맞춰드리고 안 되면은 그냥 제끼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위안이 되네요. 네, 자, 어쨌든 12시 30분이 넘었네요. 자, 오늘도 얘기를 끝까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다음에 또 6차 강의에서 완료를 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좀 제가 준비도 많이 못했고, 어제 사실 제가 뭐 핑계인데, 어제 사실 제가 코로나 백신을 맞아가지고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목 관리를 못했는데,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거 뺐다.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 못 드린 거. 자, 이게 많이들 하는 내용이 그 다이아 로직이라 그래서 이 글 쓰는 게, 자, 키워드별로 이게 네이버가 정한 내용이거든요. 자, 딥 인터넷 어널리시스라 그래가지고 키워드별로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문서에 대한 검수, 뭐 무슨 경험 정보, 뭐 정보의 충실성, 문서의 의도, 뭐 상대적 어비징 척도, 뭐 독창성,
자, 이런 거 다 의미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무슨 뭐 경험 정보, 무슨 뭐 키워드의 뭐 독창성, 문서의 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소리에 기죽지 마시고 괜히 이런 걸로 정보성이 뭐 정보에 뭐 무슨 중복 걸릴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일단 쓰시고 키워드 개수만 잘 맞추시고 제목만 잘 쓰시고 첫인사 끝인사만 맞추셔도 글 쓰는 데에 전혀 지장 없고 중복도 안 걸리고 상위 노출 잘 만든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강의 뭐 강의라고 하기보다 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신 건 없다면 자, 여기서 이제 그 화면 일시